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김영희는 식탁 앞에 앉아 미역국 한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끓인 것이었어요.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또 혼자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어요. 식어가는 미역국은 맛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종현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 바빠서 못 가요. 미안해요. 큰아들 박민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빴어요. 괜찮아. 바쁜데 전화까지 해줘서 고마워.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 아들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딸은 미국에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갈색 반점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아내와 함께 왔어요. 엄마 생일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괜찮다고 했잖아.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분홍색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영희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면. 케이크를 먹으며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실버 레지던스가 좋대요. 친구들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나 혼자 잘 지내.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사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곳이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영희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곳은 늙은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긴 그림자가 아파트 사이로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종현이 누웠던 자리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녀는 빈 공간에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실버 레지던스 한번 같이 보러 가요. 영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몇 시?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외출복을 꺼냈어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보였어요. 괜찮을까?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후 2시 민수의 차가 도착했어요. 영희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차에 타자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곳이에요. 부담 없이 한번 보시기만 해요. 차는 도시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가,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린힐 실버 레지던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차가 넓은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영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크림색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희 어르신이시죠? 입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이름표에는 상담실장 최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그냥 구경만 하러 왔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쾌적했어요. 복도는 넓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최지연이 각 층을 안내했어요. 1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었습니다. 2층에는 요가실과 독서실이 있었어요. 3층부터는 입주민들의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원예 프로그램실이에요. 최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온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눈은 반달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정말 좋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로 돌아왔어요. 민수가 입주 비용을 물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입니다. 식사와 프로그램 비용 포함이에요. 최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민수가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어요. 연금도 나왔습니다.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뒤 영희는 다시 그린이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 오셨어요, 어르신. 최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주일은 4월 15일이었어요. 봄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짐을 날랐어요. 영희는 303호에 들어섰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과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식당에 내려갔어요. 입주민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말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첫날이 제일 어색하죠.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어요. 맛있었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내일 요가 수업 같이 가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요가복을 입고 2층으로 갔습니다. 요가실에는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말순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흡부터 시작할게요. 젊은 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 요가, 오후 원예 프로그램, 저녁 독서 시간, 말순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언니, 여기 오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어느 날 오후 원예실에서 말순이 물었습니다.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서 30년 가르쳤어요. 와, 멋지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두 사람은 흙을 만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손녀도 데려왔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응, 좋아. 영희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순과는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언니, 우리 참 운이 좋죠? 말순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영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7월 초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가 단순해졌어요. 반찬 가짓수가 줄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네요.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슷한 메뉴만 나왔나요? 영희가 말순에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전에는 훨씬 다양했어요. 말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8월에는 요가 강사가 바뀌었어요. 새 강사는 성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자주 줄었어요.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30분만 하겠습니다. 강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말순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영희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본사에서 예산 너무 줄여. 어떻게 운영하래? 입주민들한테는 비밀이야. 알면 난리나. 영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음식은 더욱 형편없었어요. 국물은 짜고 반찬은 상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맛이 이상해요.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희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밥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영희는 창밖을 보았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영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응, 그래. 영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어요. 9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영희는 아침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어요. 식당 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우유와 빵으로 대신했어요. 언니, 오늘도 안 드셨어요? 말순이 복도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가 수업은 한 달째 취소되고 있었어요. 원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강사 사정이라고만 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관리실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습니다. 직원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10월 첫째 주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305호에 사는 박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새벽에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습니다. 식중독이었어요. 식당 음식 때문인 것 같아요. 박 할머니의 아들이 관리자에게 따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김태식은 고개만 숙였어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캔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영희는 말순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저예요.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여기 시설이 이 모양인데 왜 참고 있냐고요. 말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민수한테 말 못하고 있어요. 영희는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영희는 복도를 걷다가 관리실 옆 작은 방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어차피 노인들이 뭘 알아. 조용히 넘어갈 거야. 김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다던데요.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형식적인 거야. 서류만 맞추면 돼. 김태식이 웃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방으로 돌아와 영희는 손을 떨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은 대화를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매일 기록했어요. 식사 메뉴, 프로그램 취소 내역,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말순도 동참했어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영희의 방에서 만났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어요. 오늘 화장실 청소가 안 됐어요. 301호 김할아버지가 약을 잘못 받으셨대요. 작은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10월 중순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어요. 식당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내 자리에 앉았어. 한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무슨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말순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여기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 예민해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10월 20일 손녀 은서의 생일이었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은서 생일 파티예요. 오실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영희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금요일 저녁 영희는 외출 신청서를 관리실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외출하려고요. 내일은 건강검진 날입니다. 필수예요.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공지했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 공지 못 받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지판에 붙어 있었어요. 확인 안 하신 건 어르신 책임입니다.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영희는 공지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영희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내일 못 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건강검진이 있대. 엄마, 은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갈게. 전화를 끊고 영희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 생일에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올해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건강검진이 진행되었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혈압만 재고 끝났어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보았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지금쯤 은서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 없이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아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지난달에 비슷한 일 있었어요. 아들 결혼 기념일에 못 갔어요. 말순이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해요? 영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말순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온 지 6개월이 되어 갔어요. 처음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첩을 꺼내 다시 읽었어요.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었습니다. 악화된 식사, 취소된 프로그램, 불친절한 직원들, 놓친 가족 모임. 이대로는 안 돼. 영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말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영희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새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펜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손녀가 웃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8시 영희와 말수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할 거예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야죠.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순 없어요. 영희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2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먼저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야 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 후에 독서실로 모이자고 해요. 2사람은 입주민들에게 조용히 연락했어요. 12명이 모였습니다. 평균 연령 75세였어요. 왜 모였는지 다 아실 거예요.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식중독으로 입원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할아버지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증거를 모았어요. 영희는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려보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관리자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해요.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영희가 말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8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8명의 노인들이 그린힐 본사 앞에 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이었어요. 영희가 앞장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로비 직원이 물었어요. 본사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영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야 합니다.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뒤에 선 노인들도 꿋꿋이 버텼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경영관리팀장 서진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는 그린힐 실버 레지던스 입주민입니다. 시설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영희가 수첩을 내밀었어요. 서진우는 수첩을 받아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실로 오시죠. 일행은 7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우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음식질이 형편없어요. 반찬은 상하고 메뉴는 매일 같아요. 박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2달째 취소됐어요. 환불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말순이 이어서 말했어요. 직원들이 입주민을 무시해요. 민원을 넣어도 무응답이에요. 김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검진을 핑계로 외출을 막았어요. 손녀 생일에도 못 갔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우는 기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자 김태식은 우리를 어차피 노인들이 뭘 알겠냐고 했어요. 영희가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0월 8일 오후 6시 15분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우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돼요.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위약금 없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계약서상 어렵습니다. 서진우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론에 가겠습니다. 노인 학대 시설이라고 알리겠어요. 말순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상한 음식, 더러운 화장실, 취소된 프로그램 공지문. 기다리십시오. 본부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서진우가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맞잡았어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순이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언니. 20분 후 서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계약 해지를 승인하겠습니다. 위약금은 면제입니다. 보증금은 2주 즉시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주 가능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김태식 관리자는요? 즉시 해임 조치하겠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머지 입주민들도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 해지해 주세요. 영희가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를 나오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말순이 영희를 껴안았어요. 다른 노인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길 줄 몰랐어요. 박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이긴 거예요.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그린힐로 돌아온 일행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식당은 술렁였어요. 정말이에요?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태식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관리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혼자 맞은 생일. 그날이 떠올랐어요. 외로웠던 그날. 여기 오기로 결심했던 그날.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말순이 있었고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본사에서 연락 왔던데요. 아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영희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악화된 시설, 모았던 증거, 오늘의 대면. 민수는 말없이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어. 전화를 끊고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짐은 가벼워야 했어요. 금요일 아침 이삿짐 트럭이 그린힐 앞에 섰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303호를 돌아보았어요. 6개월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던 곳이었어요. 언니, 준비됐어요? 말순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떠났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잘 지내세요. 고마웠어요.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트럭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어요. 민수가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1층이었어요.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혼자 사시기 좋아요. 마트도 가깝고요. 민수가 짐을 날랐습니다. 영희는 마당을 내다보았어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단이 보였어요. 여기 꽃 심으면 예쁘겠다. 그러세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하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민수가 돌아간 뒤 영희는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린힐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없었어요. 이곳은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나가 낙엽을 쓸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오랜만에 맑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반가워요.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영희는 다시 낙엽을 쓸었습니다. 오후에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집 정리 다 했어요? 응, 거의 다 했어. 거기는? 저도요. 언니,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차 한잔해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과의 우정은 그린이를 떠나도 계속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근처 공원에 갔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요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다. 영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직접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었어요. 11월 중순, 영희는 마당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꽃씨를 뿌렸어요. 봄이 오면 꽃이 필 거예요. 기다림이 설렜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은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은서 많이 컸네. 영희는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놓쳤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서야, 할머니가 생일 선물 못 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좋아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아침에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응, 할머니 손맛이야.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은서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영희는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좋아. 여기가 나한테 맞아. 영희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12월 초 영희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강좌였어요. 붓을 든 지 50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르신, 소질이 있으시네요. 젊은 강사가 칭찬했어요. 옛날에 좀 그렸어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말순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말순도 새 동네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 맞죠? 말순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한 거야.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요. 나도 그랬어.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린힐에서의 일들, 함께 싸웠던 기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언니, 우리 내년 봄에 여행 가요. 어디로? 제주도요. 평생 못 가봤어요. 그래, 가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설렘이었어요. 12월 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희는 마당에 나가 눈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화단을 덮었어요. 내년 봄에는 꽃이 필 거야. 영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삶이 좋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가족, 부산에서 올라온 작은 아들 가족. 영희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세요?
작은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주 좋아.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봐.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영희는 홀로 정리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에 72살 여인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영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올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혼자 맞은 생일로 시작해서 그린힐로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싸웠고 이겼습니다. 종현 씨, 나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영희는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새해 첫날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해돋이를 기다렸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좋은 한 해가 될 거야. 영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어요. 건강, 평화, 그리고 자유.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말순이었습니다.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녁에 봐요. 응, 너도. 나중에 봐.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당의 화단을 내려다보았어요. 눈 속에 묻힌 씨앗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기다릴 거예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노년의 삶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어요.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해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영희는 다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마당의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영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켰습니다. 하루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영희의 새로운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